전 세계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 이건 정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그런데 오늘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어쩌면 좀 예상 밖의 하지만 아주 강력한 해법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DNV 회사 부문의 CEO 크누트 웨우르백 니센이 바로 이 문제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라고 딱 짚었어요. 이 한 문장만 봐도 와,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문제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바로 느껴지시죠? 보고서에서는 이걸 되게 재밌는 비유를 들어요. 바로 직소 퍼즐이죠. 2050년까지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 0을 만들려면 수천 개의 조각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그 퍼즐의 테두리부터 맞추기 시작한 딱 그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죠? 바로 그린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새로운 탄소 중립 연료들. 이게 바로 미래의 해답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연료를 싹 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잖아요. 그쵸?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미래 연료라는 게 당장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왼쪽의 작은 막대가 2030년에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친환경 연료 공급량이고요. 오른쪽의 거대한 막대는 해운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입니다. 와, 이 갭, 이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냥 한눈에 봐도 이걸로는 턱도 없겠구나 싶습니다. 공급만 문제가 아니에요. 설령 연료가 있다 해도 배 자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90% 이상이 아직도 그냥 옛날 연료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 바꾸는데 드는 비용도 너무 비싸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니까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전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뀝니다. 모두가 먼 미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지금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해결책이 있거든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숨은 영웅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6%.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다른 것 다 빼고 오직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줄일 수 있는 배출가스 양입니다. 16%라니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16%라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 그러니까 초대형 선박 2,500척을 아예 탄소 배출이 없는 배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야, 이게 바로 효율성의 힘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효율성은 그냥 환경에만 좋은 게 아니라 돈이 됩니다. 지금 쓰는 일반 연료로도 항해 한 번에 6만 달러를 아낄 수 있고요. 나중에 훨씬 비싸질 친환경 연료를 쓰게 되면 절약되는 돈이 무려 30만 달러로 껑충 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율에 투자하는 게 미래에는 훨씬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아주 확실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숨은 영웅, 에너지 효율성이 대체 어떤 도구들을 쓰길래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도구 상자를 한번 같이 열어보시죠. 도구 상자를 열어보니까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배가 나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추진이나 선체 기술도 있고요. 엔진 같은 기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운항 방식을 살짝 바꾸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쓰는 에너지 수학 기술까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도구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바람 보조 추진 장치. 이게 뭐냐면요. 옛날 범선처럼 바람의 힘을 쓰는 건데 훨씬 진화한 버전이죠. 최첨단 도치나 빙글빙글 도는 원통형 로터, 심지어는 거대한 연 같은 걸 이용해서 연료 사용량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기술이 가장 최첨단 기술로 다시 태어난 셈이죠.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 바로 공기 윤활 시스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배 밑바닥에다가 아주 작은 공기방울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배가 마치 에어카펫 위를 미끄러지듯이 나아가게 되면서 물과의 마찰이 확 줄어드는 원리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영웅이 있는데 왜 아직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이렇게 강력한 해결책들이 떡하니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왜 다들 아직 이걸 널리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궁금하시죠? 가장 큰 장벽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뢰 부족. 선주들이 이거 설치하면 진짜로 돈 아낄 수 있는 거 맞아? 하고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 상충 문제인데요. 이게 좀 복잡해요. 업그레이드 비용은 배 주인인 선주가 내는데 정작 연료비를 아껴서 이득을 보는 건 배를 빌려서 쓰는 용선사라는 거죠. 이러니 선주 입장에서는 굳이 내 돈 들여서 남 좋은 일 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해법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1단계, 성능이 어떤지 아주 꼼꼼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2단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독립적인 제3자 기관한테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하고 검증을 받아서 신뢰를 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 회사 선단 전체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꿀지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와 검증. 이 두 가지가 에이, 저거 위험한 투자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걸 아, 이건 정말 똑똑한 비즈니스 전략이구나 하고 생각을 바꿔주는 열쇠라는 거죠. 불확실성을 없애고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해운업은 언제나 용감한 정신과 독창성, 그리고 혁신을 결합하고자 하는 개척자들과 모험가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탈탄소화라는 이 거대한 바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에너지 효율이라는 확실한 나침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항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